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통상 우리는 자신의 주택이 한 채이면 해당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야 할 요건을 충족시켜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고, 그 요건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고가주택 등이 있는데, 즉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 당시 주택의 실질 거래가액이 9억 원 이하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이해하고 잘 파악해야 하며,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엉뚱한 데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유기간 요건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과열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2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즉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양도, 증여, 용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한 채만 남기고 다른 것은 모두 처분했을 때 남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원래 취득한 날부터가 아니고 처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 모두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2주택 이상인 사람이 1주택 외에 모두 처분한 이후에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거주기간 요건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으로 인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비과세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이 더 까다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라고 했기 때문에 양도 당시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라는 점도 함께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대책 발표는 2017년 8월 2일에 했으나 실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9월 19일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9월 19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외 없는 규정은 없다고 이러한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첫째,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법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해당 법을 위반하는 행위, 즉 임대 기간 중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단 주의할 것은 부동산 과열에 따른 대책으로 인해 2019년 12월 17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 못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둘째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넷째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째가 미등기 양도주택입니다. 미등기 양도주택이란 주택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미등기 양도주택에서 제외하게 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농지의 교환 분할 비과세, 자격 농지에 대한 감면 및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에 해당하는 토지, 비과세 주택으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 구획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등입니다. 두 번째 비과세 배제는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산출세액과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에서 실질 거래가액을 뺀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차감하도록 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역시나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공부한 것이 또 전부가 아니고 추가로 더 공부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머리가 좀 부서진 듯한 느낌입니다. 즉 비과세를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닌데 문제는 1세대 2주택에서도 비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까지 알아야 제대로 절세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법은 잘 모르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고 잘 알면 절세가 가능해지는데 그 알고 모름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정말 많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주택 관련 세법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 끝은 보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업로딩 할 때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